반갑습니다. 출쌤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뭘 할 거냐면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의 이 어원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연 현상을 관찰하면서 인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정적인 답이 가설을 세우는 게, 가설을 먼저 세웁니다. 이 가설이 옳고 그름을 뭐한다? 검증하는 탐구 방법이 무슨 방법이다?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 자,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왜냐? 실험을 합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들, 즉 과학 교과들에서는 대부분 연역적 탐구 방법이 모두 사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연역적 탐구 방법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해 잘해야 돼. 마찬가지 5가지 단계로도 구분이 되는데요. 자, 관찰 및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뭘 설정한다고? 가설을 설정합니다. 자, 이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을 해. 즉 실험을 설계한다는 거야.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을 수행해야 돼. 실험을 수행하죠. 그러면 결과가 나올 거고 뭐가 나와야 돼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에 만들어진 원리가 바로 이 연역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것은 뭘 한다고요? 가설을 세운다. 그 다음에 이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한다? 검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떠한 걸 뭘 해야 돼? 관찰을 한다. 먼저 어떠한 자연 현상을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한 현상에 대해서 내가 의문이 들겠죠. 왜 저렇게 되지? 내 스스로가 답을 내리는 거예요. 가설. 아, 저거는 저래서 저럴 거야 라고 아마 내가 스스로가 잠정적인 답, 가변성이 있는 답, 내 답이 진리가 아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답, 내가 생각하는 답을 우리는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을 해서 결론을 도출한다. 이게 뭐다? 연역법. 됐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실험 설계적인 측면에서 봤는데요. 별표되어 있는 거 보셨죠? 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떠한 실험 수행 과정 또는 실험 설계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여기에서 적용된 대조군, 실험군, 변인들을 각각 무엇인지 찾아내라 라고 물어보는 복합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변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개념을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먼저 대조 실험이라는 것을 볼게요. 자, 대조군과 실험군이 있는데요. 자, 대조군은 뭐냐면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과정, 기준이 되는 집단이야. 그 다음에 실험군은 인위적으로 실험 조건을 변경한 집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백신이라는 것이 이 병원에게 잘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를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할 때, 자, A라는 백신이 요 세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A를 넣어준 집단 또는 A를 넣어주지 않은 집단, 이해되니? 자, 그렇게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해줘야 매 실험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타당해지고 근거성이 있어지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변인을 봤을 때 크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을 해요. 자, 변인. 선생님 이거 저번에 수업을 했지만은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한다고 했죠. 자, 이 종속변인이라는 것은 뭐다? 실험 결과예요. 실험 결과. 그냥 어떠한 실험 내용을 나왔을 때 결과적인 부분은 모두 다 종속변인이야. 그런데 독립변인은 뭐였어요?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우리 통틀어서 독립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독립변인은 또 2가지로 나눠진다고. 뭐 조작변인, 그 다음에 뭐 통제변인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작변인이라는 것은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내가 인위적으로 바꾸어주는 변인이 바로 조작이야. 하지만 통제는 뭐였어요?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어떻게 일부러 내가 일정하게 통제시켜주는 변인을 우리는 통제변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우리는 아까 귀납법과 연역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이 귀납법과 연역법을 여러분들이 서로 비교해서 뭐가 공통점이고 차이는 뭔지 이걸 여러분들이 아는 게 핵심이야. 귀납법과 연역법의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우리 귀납법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로부터 규칙성이라는 것을 발견하여 원리를 도출시키는 방법이었고, 연역법 또한 마찬가지 어떠한 자연현상을 관찰을 해서 그 관찰한 사실로부터 인과적인 의문이 형성이 될 거고, 그 인과적인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인 가설이라는 것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 연역법이었잖아.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관찰을 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꼭 나와야 돼.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관찰이라는 것은 오감을 이용한 활동이다. 그렇죠. 관찰을 하는 게 귀납과 연역의 공통적인 부분이고요. 차이점은 뭐냐? 야랑 야는 뭐가 달라? 바로 귀납법은 뭘 세우지 않습니까? 잠정적인 답인 바로 가설이라는 것을 세우지 않아요. 가설도 세우지 않고 야는 실험하나 안 하나? 실험하지 않아요. 실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역법은 뭘 합니까? 가설이라는 것을 바로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은 뭐예요? 얘는 실험을 검증을 하잖아. 실험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험을 해설했을 때 내가 세웠던 이 가설과 실험적 결과가 일치하게 되면 하나로 원리를 도출시키게 되는 거고, 가설과 실험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가설을 다시 수정을 하고 실험을 재설계해서 실험 결과를 도출시켜가지고 또 가설과 확인을 시키죠. 그래서 이 가설과 일치하게 되면 하나의 일반적인 원리로 도출시키게 되는 탐구 방법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귀납법과 연역법을 여러분들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꼭 비교해서 기억해 놓아야 되고, 여기에도 플러스로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변인 간의 관계, 변인들의 개념, 그 다음에 내가 한 실험이 타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남들이 보는 데 있어서 내 실험에 대한 결과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조 실험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조 실험 안에는 대조군이라는 것과 실험군을 적절하게 잘 설정을 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됐죠? 요 정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 1단원에서 나오는 과학적 방법에 대한 문제는 쉽게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연역법이 주로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납법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두 가지 꼭 비교해서 풀 수 있어야 되겠고요. 어떠한 현상이나 자료가 나타났을 때 이 자료가 귀납인지 연역인지, 연역 안에서도 변인들과 대조 실험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 요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정말로 쉬운 파트입니다. 그거를 잘 유념하시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